투미남 특집인가 그러는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괜찮다. 네. 네, 좋습니다. 미남이시고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짜증나 이럴 때. 맞아. 막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그러면 몸에 뒤져보네. 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물어보는데 네. 그러면 강호동은 네. 어떤 생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네. 솔직히. 뭐 크게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고민해주세요. 농담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네. 근데 어떻게 영원히 일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나쁜 사람 전혀 아니고 네. 좋은 분이시고 제가 이제 그 강호동 대표님과 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결국에 이 실행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실행하면서 그 얻는 성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취가 되게 좋더라고요. 좋고 나한테 내 인생도 도움이 되고 나도 즐겁고 좋은 일인데 그거를 나 혼자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나 혼자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투자자로 막 살았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하는 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은 1인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1인분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1인분이 누구한테는 10인분짜리가 있고 누구한테는 0.1인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여기 앉혀놔요. 앉혀놓고 저희처럼 떠들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한 10인분, 100인분 어치를 고통스럽게 여기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나 호동 대표님은 한 0.2인분 정도밖에 안 돼도 쉽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건데 나한테는 한 0.2인분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을 거야. 뭐 하다못해 내가 디자인을 좀 잘해요. 그림을 잘 그려. 그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한테는 한 2, 3인분인데 나한테는 0.3인분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교환하면 0.3인분, 0.3인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사업이죠. 그때부터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부터 사업이 돼서 내가 하는 것 대비 훨씬 더 곱하기로 무언가 성과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강호동 대표님한테 그런 걸 본 거죠. 같이 하면 0.3인분, 0.3인분으로 아마 3인분, 5인분, 10인분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 맞는다 생각을 했죠. 저희가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 시너지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너지라는 거는 그런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인맥이라는 어떤 그 단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남한테 얹혀가는 그걸 자기의 어떤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래서 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뭐 부장님이 날 끌어줘가지고 내가 진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 레버리지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만나는 거. 네.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어떤 앱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화가분들 많잖아요. 화가분들이 뭐 예전에 좀 유행했었던 NFT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갤러리 같은데 아예 출입도 안 될 수준의 어떤 무명 작가지만 내가 NFT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인터넷에 올렸더니 갑자기 뭐 재능을 인정하고 뜨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인데 인터넷에서는 어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런 레버리지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내 주변에 아니면 나한테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그걸 내가 이제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찾았더라도 실행을 안 하니까 경험을 안 하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망해도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망하면 어떡해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똑같은 다음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셨군요. 네. 디벨로를 지금 안 그래도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디벨로를 지금 둘이 만들었는데 주로 지금 네.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네. 어떤 가치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 디벨로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이런 레버리지와 시너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어떤 뭐 세상에 불특정 다수들이 있고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뭐 건물을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0.3인분 만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반대로 저나 이제 강호동 대표님은 그런 분들을 또 찾고 있는 거고 그거를 만나게 해주는 제 3의 파트너가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죠. 특히 저도 이제 건설업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 다 실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아까 똑같은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도망가서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둘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뭐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뭘 하는 걸 그렇게 추구하는 건 아닌데 워낙 정 대표님이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뭐 뒤에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도 똑같아요. 다르세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되게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본인이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금수저로 이제 아버지가 거기 땅 사갖고 갑자기 몇백억을 딱 덜컹 이렇게 증여받았으면 나는 못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결이 안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몰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되게 같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이제 중개법인도 하고 이제 건설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자산운용사 같은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또 주택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택을 좀 막 5만 막 3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물론 뒤에서 또 따로 돈도 벌고 싶죠. 뭐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만 하는 건 아니라 실제로 수익도 있고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같이 돈도 벌고 그래서 세상에 좀 환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 이름 되게 좋대요. 아 그래요? 그 이름을 지으려고 제가 컨설팅 업체에 한 6군데, 7군데 맡겨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무슨 읽어준 남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걸 그냥 해버려가지고 발음도 어렵고 이게 축약하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또 비슷한 이름들도 너무 많고 해서 요번엔 최대한 좀 그 의미도 갖추고 좀 어떤 그 발음도 좋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렸더니 그 댓글에 우리의 그 뜻을 알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그러니까 디벨롭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 P가 있거든요. 근데 P가 프로블럼 아니에요. 문제를 뺀 거잖아요. 디벨롭이라는 건 발전시키는 건데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없는 개발 개선을 한다는 뭐 이런 의미도 거기 안에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해가지고 이름을 그래도 잘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잘 지었냐고 얘기하면 본인이 지었거든. 나랑 계속 티카타 하다가 이름 짓는 거 진짜 어려웠어요. 새벽 3시까지 웬만하면 다 좋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그냥 가자 막 그래. 아니라고. 그렇게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고요. 갑자기 오늘 이제 문득 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둘이 나 공개했는데 저희 잘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망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시죠 같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라이브로 이렇게 굳이 알겠습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공동 투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 투자는 진짜 양날의 검이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공동 투자만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아까 그 내 집과 똑같은 개념인데 공동 창업을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보니까 진짜 어려워 막 싸움 나. 근데 공동 투자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그리고 어떤 돈하고 만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무조건 하면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뭐 레버리지론을 뭐 굳이 여기서 쓴다면은 이것도 시너지가 나는 돈과 시너지가 나는 사람과 만나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장사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되게 잘하시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성공하시니까 현금 흐름은 되게 좋아. 막 월에 막 많이 돈이 들어오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는 그래서 뭐 내 건물에서 장사도 하고 싶고 하지만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죠. 나는 장사는 0.3인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반대로 돈 많은 거는 0.3인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까요? 있겠죠. 돈이 있는데 장사는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는 1층은 정말 확실하게 내가 여기서 매출 엄청 올릴 수 있어. 근데 2층은 자신이 없네.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1층 가면 망하는 업이지만 2층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미용실 원장님 0.3인분 어렵지도 않아. 그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라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1층, 2층 그리고 아까 말한 돈은 있지만 건물 운영할 방법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셋이서 만나면 그게 사업인 거고 건물이 곧 사업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넓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만날 방법이 없지. 만날 방법도 없고 필터링을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할 겁니다. 나중에 해가지고 검증이 된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쌓으려고 해요. 테트리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좀 현실화 될 거니까 맞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람도 보면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만나면 레버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알바생이나 뭐 직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자영업 하시는 점주분들도 더 많으실 테니까 사실 직원과 사장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 아까 말한 뭐 1층 사장님, 2층 사장님, 3층 사장님, 그리고 나는 장사는 못하지만 돈을 가지고 건물 사고 싶어하는 사장님, 이런 분들은 같은 방향을 보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쉬운 일들이 되는 거죠. 우선 방향은 같이 보니까 이제 성향이나 어떤 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만 조금씩 따져보면 돼. 근데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인성 판단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사람을 엄청 많이 써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나한테 어려움이 도대체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지 하려고 나서면 분명히 이런 조각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법을 좀 처음부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뭐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영업자거나 사업하시는 분한테 약간 다르게 말하는 편인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인 분들은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연봉이라는 소득이 딱 고정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고정돼 있는 분들은 연봉 외의 수익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단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하단도 고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내 본업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영업하고 장사 잘 하시는데 근데 부동산 투자를 막 해서 갭 투자 뭐 아니면 경매하고 막 여러 채를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내가 잘 버는 돈을 빨리 불리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에 온전히 시간을 쏟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쵸. 이걸 내가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 극단적으로 이제 직장인 분들은 내가 조금 시간을 좀 덜어내도 연봉이 고정돼 있잖아요. 상단도 막혀 있지만 하단도 딱 막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좀 시간을 뺄 수가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예 직원으로 다
오토로 돌려놓고 뭐 본인이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 공부 좀 할게 하면은 뭐 당연히 상관없지만 본업이 되게 충실하신 분들은 저는 너무 많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그냥 기본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내 본업을 더 열심히 잘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잘 운용을 하게 하는 게 훨씬 전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버를 지금 하지만 유튜브 100만 명이잖아요, 제가. 그럼 100만 명 이제 저 옆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100만 명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되게 쉬워 보이면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어렵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갑자기 카페를 차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장사하겠다고 해. 그러면 잘 될까요? 유튜브 잘한다고 장사 잘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사람이 뭐 제가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신이 도우면 한 2개 정도 잘하는 것 같고 신이 안 도우는 사람들, 일반적인 분들은 1개 정도 잘하는 것 같아요. 1개 정도. 그러면 보통 사람은 1개 정도 잘하는 건데 이거를 2개, 3개를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1개도 못 해버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장사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공부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안 하면 이제 뒤통수도 맞고 아무것도 모르면 대화도 안 되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것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잘 위임하시고 그리고 내 본업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또 다름을 또 위임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뭐 진부하다면 진부하지만 사실 저야말로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가 정말 딱 진짜 위기와 기회가 지금 같이 온 한 해인 것 같고 저도 참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 아는 분들, 뭐 전문가 분들도 다 지금 모르겠다, 어렵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냥 기회도 아니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시간일 것 같고 23년이 아마 뭐 몇 해 지나가지고 나중 되면은 그때 진짜 그 지나고 났던 코로나처럼 분명히 그때 뭔가 되게 좋은 기회들이 있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거에 지금 생각을 해서 내년에 되게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변수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더 기회를 잡으려고 해야지 그 유의미한 변화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막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반대로 준비를 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작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작은 기회라도 잡으셔가지고 내 레벨을 한 칸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가도 되죠? 네.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